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뷔페 식당을 예약을 하면은 그 전날 저녁부터 또는 그 전날 아침부터 완전히 굶고 식당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날 뭐 저녁을 굶는다든지 아침 식사를 굶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을 전달해드리는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의 정석 시즌2입니다. 오늘은 당뇨인의 올바른 뷔페 이용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선생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김지연 영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이승환입니다. 저희가 가족 모임이나 이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뷔페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좋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뷔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호텔 뷔페, 결혼식 뷔페, 초밥 뷔페, 고기 뷔페, 뭐 디저트 뷔페, 떡볶이 뷔페, 뭐 샐러드 뷔페 또는 아침 조식 뷔페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호텔 뷔페나 결혼식 뷔페, 아침 조식 뷔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뷔페 가게 되면은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샐러드, 한식, 일식, 중식, 그리고 그릴, 즉석 코너, 해산물, 디저트와 티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외식 업체 구분에 의하면 샐러드, 스프, 해산물이 있는 시푸드, 그릴드 푸드,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 쌀국수라든지 아니면 스파게티를 즉석으로 조리해주는 라이브 스테이션, 그 다음에 디저트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뷔페 식당을 예약을 하면은 그 전날 저녁부터 또는 그 전날 아침부터 완전히 굶고 식당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연 좋은 방법일지 아니면은 안 좋은 방법일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뷔페 식당이 예약되면 많이 먹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이 본전 뽑자는 생각에 전날 저녁부터 굶는다든지 아니면 점심이 예약되어 있을 경우에 아침을 굶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설폰 요소제와 같이 저혈당 을 유발하는 당뇨 약제를 이제 복용 중이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 뭐 저녁을 굶는다든지 아침 식사를 굶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뭐 굶고 점심을 이제 뷔페에서 왕창 먹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혈당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분들이 하루는 아침도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도 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는 아침은 안 드시고 점심만 드셨을 때 똑같은 양의 똑같은 종류의 식사를 드렸는데 점심 식사 후에 혈당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올라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생각을 딱 해보면 아침을 추가적으로 먹은 게 되니까 이제 아침 점심을 같이 먹은 사람이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은데 반대인가 보죠? 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을 드셨을 때 점심 식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차가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지 엑셀을 밟았을 때 가속이 빨리 되는데 예열도 안 하고 갑자기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가속이 잘 안 되잖아요. 혈당이 올라갈 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도 어느 정도 췌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약간 예열 상태가 돼야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 뷔페 식당 간다고 아침을 안 먹고 점심에 가서 왕창 엄청나게 과식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가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그런 소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먹어야 될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포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으면 싶은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영양소가 포만감을 주는 정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동일한 칼로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포만감을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영양소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이 탄수화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같은 열량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지방이 가장 포만감을 짧게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인에게 권장되는 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서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포만감을 주는 또 다른 영양소는 섬유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뷔페 식당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뷔페 메뉴로는 회라든지 기름기가 적은 안심 스테이크라든지 해산물 등등이 있을 수 있고,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밥, 국수, 빵 종류가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은 튀김 종류, 기름기가 아주 많은 고기인 갈비, 이런 것들, 크림이 많이 함유된 후식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화려한 케이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메뉴로는 다양한 샐러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혈당의 변화가 다르다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샐러드와 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약간 먼저 먹는 편인데, 이렇게 어떤 순서로 우리가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좋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우리 뷔페에 갔을 때 접시를 딱 들고 그 샐러드 코너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샐러드를 갈 때 채소만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 왜 훈제 연어라든지 단백질 식품을 같이 곁들이는 거 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시에다가 양상추라든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채소 종류, 그 다음에 훈제 연어 이런 것들을 놓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드레싱인데요. 실은 이런 샐러드를 채소의 맛으로 아니면 이런 연어나 이런 식품의 맛으로 드시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드레싱의 맛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드레싱을 너무 많이 놓지 않고 잡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샐러드랑 단백질 급원식품이 있는 접시를 맨 처음에 가지고 한번 오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이제 메인 디쉬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먹고요. 이때 같이 감자 요리나 스파게티나 밥 종류를 내가 먹을 만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마무리하고요. 횟수를 딱 정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담아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배가 부르다,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느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천천히 드시는 요령을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혹시 몇 번 정도 씹은 다음에 드시나요? 저요? 5번? 비교적 많이 씹으시는 편이에요. 그런가요? 네네. 세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인데요. 저도 5번까지도 잘 못 씹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씹을 때에는 저는 20번까지 씹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20번을 씹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20번을 씹고 꿀꺽. 또 20번을 씹고 꿀꺽.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씹어서 먹는 것도 좋고, 또 다른 방법은 같이 간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오랜만에 좋은 데 가셨으니까 그릇은 어떤 그릇이 놓여 있는지, 주변에 예쁜 뭐 꽃꽂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감상하시면서 음식 이외의 다른 것을 또 생각하면서 드시면 식사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담기인데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가셔도 되니까 흰색이 많이 보이도록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백의 미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담으면 실은 모양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담고 옆에 놓는 뭐 스파게티 이런 것도 조금 넣고 채소도 살짝 곁들이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섭취하는 영양소도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LA 갈비는 먹어도 되나요? LA 그리고 갈비. 안심 스테이크를 권장하셨는데 등심 스테이크는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LA 갈비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품 자체에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맛있잖아요. 맛있는 비결은 설탕, 물엿 등등입니다. 그리고 간장 이런 염분도 많고 당분도 많이 있어서 당뇨인에게는 그다지 권장이 되는 그런 메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심 스테이크와 등심 스테이크로 구분해 주셨는데, 등심 스테이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안심에 비해서는 동물성 지방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심 스테이크를 권해드립니다.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뷔페 음식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식인 것 같습니다. 배는 부른데 저걸 안 먹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될 것 같아서 후식도 이제 많이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후식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먹으면 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할 때는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후식은 그냥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뷔페 식당에서는 사실은 후식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소량의 과일과 커피 정도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가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향이 굉장히 좋은 아메리카노라든지 배가 부르잖아요.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프레소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나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맛있는 티 종류로 선택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신다면 토마토나 아니면 너무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로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을 맞추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그런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뷔페 식당의 매력은요,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백질을 곁들인 샐러드로 시작을 해서 그 메인 디시 기름기가 별로 없는 것, 그 다음에 당분이나 지방이 적은 후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뷔페식 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미경 교수님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찝어주신다면은. 본전을 생각하지 말자. 저도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못 먹을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나 양과 그 구성을 잘 건강하게 해서 드시면은 또 즐거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